바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바르는 게 어떤 피부로 들어가는지 그거를 제가 알려드릴 텐데, 이거를 필드에 나가서 다 풀면 사람들 잘 몰라요. 모르는데 그냥 우리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그림 실력이 제가 늘 연습을 하지만 진짜 없어요. 제가 아들 낳았는데 아들이 나중에 중학교 가서 이거 제대로 될란가 모르겠는데 그림을 좀 잘 그려야 되는데 없지만 잘 봐주세요. 일단 피부가 우리가 만져지는 부분도 있지만 안 만져지는 부분의 피부가 더 많거든요. 지금 이렇게 그린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가 밖으로 만져지는 피부 구조예요. 지금 일단 제가 다 그리고 보여드릴게요. 잘 이미 그린다. 이미 잘 잘 그리시는데요. 보여요? 네. 괜찮습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흔히 사장님들 밖으로 이렇게 만져지는 피부 있잖아요. 이 만져지는 피부는 저 내일 새로 했는데 예쁩니까? 만져지는 요걸 바로 우리가 표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표피 껍데기 이렇게 살짝 들어보면요. 사람마다 살 두께가 다르긴 하잖아요. 근데 이 표피 두께뿐만 아니라 전체 피부 두께가 1cm가 넘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표피 두께는 특히나 A4 용지보다 얇아요. 굉장히 얇은 게 피부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져지는 이 부분을 표피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 제가 약간 돼지 껍데기 같이 그려놓은 이 부분을 진피,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을 피하 지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피하 지방은 맨 밑에 있죠. 우리가 만져지는 부분이 아니라 살 껍데기 맨 아래에 있어요. 그러면 제일 측근에 뭐에 붙어 있겠어요? 피하 지방은? 뼈에 뼈. 붙어. 그쵸. 아우, 그러니까 목소리 청량합니다. 뼈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피하 지방은 뼈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제일 측근에 있는 거고, 너무 보호를 많이 하신 분들이 피하 지방이 너무 두꺼워져 있는 거죠. 그래서 살찐 돼지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피하 지방은 적당히 있어야 되는데 특히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많아요. 그리고 여자는 복부에 피하 지방이 더 쌓이는 이유는 여자의 몸은 아기를 낳을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기를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도톰하게 피하 지방이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피하 지방은 큰 역할보다는 뼈를 보호하고 피부 맨 아래에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일단 바르는 부분이니까 표피에 좀 많이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이 표피에 보면 제가 이렇게 구멍을 2개 파놨죠. 이 구멍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털이 나는 모공이에요. 그 다음에 옆에 구멍은 뭐냐면 물이 흘러나오는 흔히 땀이라고 부르는 피지, 아니, 한선이에요. 땀이 나오는 한선. 그다음 모공 옆에 보면 새끼 주머니가 하나 더 있죠. 여기에서 뭐가 나오면 끈적끈적끈적한 피지가 나와요. 그래서 피지선이에요. 그래서 털 나오는 구멍에 피지선이 붙어 있어서 같이 나오고 모공이 아니 한선은 따로 있어서 땀구멍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해서 흘러나온 피지와 땀은 물이죠. 피지는 기름이죠. 더해졌어요. 그럼 뭐가 돼요? 천연 피지 보호막이 돼요. 그래서 물과 기름은 절대 합쳐질 수가 없는데 유일하게 합쳐지는 게 피부에서 합쳐지는 피지와 땀이에요. 그래서 이게 적당히 합쳐져 있으면 피부가 매끈해지고 흔히 우리 말하는 개기름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 개기름은 적당히 피부 바깥에 이렇게 보호막으로 씌워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피지 보호막이 하는 역할은 뭐냐 하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세균을 막아주고 내부에 있는 수분을 증발하지 못하게끔 랩 같은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피부에 랩이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거 바깥에서 나쁜 게 안 들어오고 안에서 좋은 게 안 나가야 되는 랩을 우리는 자꾸 깎아내고 있어요. 누가? 알칼리 제품이. 또 어디서? 피부과에서. 자꾸 깎아내다 보니까 천연 피지막이 없어지고 그럼 이 천연 피지 보호막이 없어지면 나타날 수 있는 게 건조증이 나타날 수 있고 자꾸 깎아내다 보면 피부가 얇아져서 홍조도 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전반적인 노화 현상이 다 와요. 막 주름 생기고 탄력 떨어지고 미백 저하되고 막 이게 다 오는 게 이 천연 피지 보호막이 없어지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천연 피지막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사장님들 비누 들고 들어가서 뭐 합니까? 무슨 데몬 보여줍니까? 육산성. 약산성. 약산성 데몬을 보여주죠. 피부 이 천연 피지 보호막은 우리가 흔히 산도를 pH 4.5에서 5.5 사이에 약산성을 띠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약산성 클렌저나 약산성 제품을 써주셔야 된다는 거죠. 안 써주게 되면 피지 보호막이 깎여 나가요. 근데 우리가 흔히 미용 비누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거진 알칼리성이 많다는 거죠. 알칼리는 때를 벗겨주는 역할. 그래서 이 피지 보호막을 싹 벗겨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부가 굉장히 약해져요. 자, 그래서 이 모공과 한선, 피지와 땀이 만나서 전연 피지 보호막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이 표피 안에, 표피가 만져지는 그 껍데기 살짝 들어보는 거 있죠? 그 표피 안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5가지 피부 구조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어마무시하게 얇은데 또 어마무시하게 들어가 있어요. 뭐가 들어가 있냐면, 각질층, 투명층, 과립층, 유극층, 기저층, 이래서 5가지의 또 피부층으로 나뉩니다. 이거를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는 각질층, 기저층을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저층에서는 두 가지의 세포를 만들어내요. 뭘 만들어내냐면 각질 세포와 색소 세포를 이 기저층에서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세포가 생겨나겠죠. 우리가 흔히 여기선 벽돌 구조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자, 기저층에서 만든 큰 벽돌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얘네가 점점 작아져서 나중에는 아예 탈락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뭐라 하냐면 각질 세포를 말을 얹어서 각질 대사 과정 또는 신진대사 과정, 신진대사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요 과정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만들어낸 각질 세포가 크게 아이가 만들어졌다가 점점 좀 줄어들어서 피부 바깥에 뚝 달라붙어 있어요. 뚝. 그래서 우리가 이 각질 벗겨내려고 뭐 합니까? 필링제 써요. 필링제 써서 각질을 벗겨내고 임의대로. 그래서 바깥으로 아예 떼수건도 쓸 수 있죠. 그렇죠? 아예 바깥으로 탈락시킵니다. 이 과정이 만들어져서 여기까지 탈락되는 과정이 총 며칠이 걸리냐면 여자들은 대부분 하는 28일 플러스 마이너스 주기를 띄게 됩니다. 새로운 각질 아이가 태어나서 아예 외부로 떨어져 나가는 데까지. 그런데 아가야들은 이게 너무나도 잘 지켜져요. 그래서 아가야들은 세수만 하고 나도 햇빛 밑에 이렇게 눕혀놓으면 투명하잖아요, 피부가. 굉장히 이렇게 진짜 삶은 달걀 딱 까놓은 것처럼 탱글탱글하고 투명해요. 근데 어른들, 아이고 상상만 해도 더러운데 이 씻어내가지고 햇빛 밑에 딱 눕혀놔. 어떻게 돼요? 이런 피부 보면. 아이고 막 추지고 죽겠어요. 막 엉망이 막 늘어져 있고 막 딱지 붙어 있고 난리가 나거든요. 그 각질 대사가 28일 만에 떨어져서 나가지 않기 때문에 피부가 노화가 옵니다. 흔히 말해서 농사 짓는 할머니한테 가서 우리 할머니도 이제 농사 짓는 분 많이 없지만 진짜 시골 농사꾼 할머니 할아버지 얼굴 보면 검버섯도 많지만 피부가 뺀질뺀질하고 딱딱하지 약간 이렇게 상처같이 붙어있는 애들 있어요. 그게 상처가 아니고 각질이 굳어서 안 떨어져 나가서 피부 바깥에 붙어있는 거거든요. 그걸 빨리빨리 벗겨내줘야지만 피부가 좋아져요. 그래서 이 각질 대사를 원활하게 해주는 우리 제품 중에 굉장히 뛰어난 제품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뭐 있어요? 180도. 80도? 80도. 그죠? 180도 라인이 이 신진대사, 각질대사를 굉장히 원활하게 턴오버 시켜주는데 제일 탁월한 라인이에요. 그래서 180도 쓰면 깐달걀 피부가 된다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금 위험한 발언이 180도 라인은 아하, 바하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흔히 그 성분들은 피부과에서 무리하게 각질을 필링하는 역할로 굉장히 많이 썼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180도 라인을 전체 시스템을 쓰라고 하죠. 왜냐하면 아바가 집중적으로 들어가 있는 건 플루이드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채워줄 수 있는 영양 재생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전체 시스템을 같이 써달라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턴오버 시기를 해주고 자 중요한 건 이 각질이 만들어낼 때 여기에 등에 딱 엎여서 올라가는 아이가 같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색소 형성 세포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멜라닌 세포. 이게 각질이 만들어내면서 그 등에 딱 엎여요. 그리고 얘가 올라갈 때 같이 타고 올라가요. 그래서 바깥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각질만 떨어져 나오고 요 색소가 안 생겨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바릅니까? 선크림. 똑똑다. 선크림이라는 거 바르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저는 오늘 피부 구조랑 기본 걸 같이 좀 엎을게요. 선크림이란 걸 바르게 되는데 이 선크림에 우리 선크림 사봤죠? 아니 팔아봤죠? 선크림에는 뭐가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SPF. 그죠? SPF라는 수치가 있고 PA라는 수치가 있어요. 아, PF 죄송해요. 이거는 뭐냐면 자외선 A를 막아주는 거. 이거는 자외선 B를 막아줘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세요. A는 뾰족하죠, A. 그래서 자외선 A는 피부 밑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피부가 노화가 되게 만드는 게 자외선 A예요. 그러니까 자외선 B는 바깥에 나와 있어서 우리가 흔히 붉어지고 까매지고 하는 역할은 자외선 B가 해요. 그래서 이거 동시 차단해주는 선크림을 굉장히 많이 쓰죠. 그래서 얘네들이 들어가서 이 색소 형성 세포가 안 올라오게 막아주는데 여기서 하나만 더 팁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유기자차, 어디서 화장실 물 내리네요. 유기자차, 자 이거 선크림 얘기 들어보셨죠? 혹시 이거 구분할 줄 아세요 다들? 알면 그냥 안 하고 넘어갈게요. 해주세요. 아는 해주세요. 몰라요, 사장님. 모르면 안 되는데 무기자차, 유기자차 해서 아이들한테 쓰는 건 우리가 대부분 무기자차를 써요. 뭐냐면 피부 바깥에 발라가지고 선크림이 안으로 흡수가 안 되고 바깥에 발려 있어서 햇빛이 이렇게 딱 쏘아졌을 때 햇님이 딱 왔을 때 바깥에서 아예 선크림을 막아줘서 햇빛을 반사시키는 게 무기자차예요. 그래서 이런 제품 대부분 보면 약간 옛날에는 백탁 형상, 그러니까 흡수가 되지 않고 바깥에 약간 겉도는 선크림이 무기자차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피부에 흡수시키지 않고 순한 거를 써라 해서 무기자차를 많이 썼고 유기자차는 굉장히 흡수가 잘 돼요. 대신에 햇빛을 이렇게 안으로까지 흡수시켜서 그러니까 이거 반사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차이점 뭐냐면 유기자차는 흡수가 잘 돼서 백탁도 없고 촉촉해요. 근데 무기자차는 바깥에 발려서 반사를 시키니까 약간 하얀 느낌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하면 되고 다시 본연으로 피부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표피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서 기저층에서 만들어낸 아이들이 각질층까지 올라가서 탈락되는 이 모든 과정을 도와줘야 되는 거고 자 여기 제가 돼지 껍데기 같은 거 그려놨죠. 여기에서 이 선은 콜라겐이에요. 콜라겐. 그 다음에 이 선들을 묶어주는 요 매듭이 있어야 되겠죠. 안 무너지게. 이 매듭들은 엘라스틴이에요. 자, 콜라겐은 모공 같은 역할을 도와주는 거고 엘라스틴은 탄력. 그래서 콜라겐 엘라스틴은 손으로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묶여져 있어야 돼요. 근데 뭔가 하나 탈락되면 후루룩 다 무너지겠죠.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 모공이 늘어나고 탄력이 늘어난 거죠. 그렇게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콜라겐 엘라스틴을 단단하게 묶어주셔야 되고 이 안에 채워주는 수분들이 있어요. 이 수분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히알루론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이게 어디에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제가 진피. 그래서 진짜 피부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바늘로 찔렀을 때 피가 나오는 거는 진피까지 찌른 거예요. 이 안에 혈액이 다 흐르거든요. 혈관이 다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이 진피 안에 제일 중요한 콜라겐 엘라스틴 그리고 수분이 그득그득하다. 그러면 우리가 갈바닉을 써요. 갈바닉은 어디까지 젤을 넣어주겠어요? 당연히 진피까지 넣어주는 게 갈바닉이에요. 그래서 갈바닉은 일명 주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사기 안에 에글러치 우리 은미 선생님 아시죠? 주사기 안에 약을 넣어서 쭉 찔러 넣으면 그 약이 이렇게 혈관에 이렇게 들어가겠죠. 똑같아요. 갈바닉에 젤을 써서 쭉 밀면 그 액을 여기 진피까지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피부가 탄탄하고 탱글탱글하게 만들어주는 갈바닉의 역할이 이 진짜 피부까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 이해되시고 있으세요? 네. 네. 우리가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약간 훑어주기도 했는데 그 안에 왜 약산성을 써야 되는지, 왜 피부가 턴오버가 돼야 되는지, 어떤 걸 쓰면 되는지, 그리고 선크림이 하는 역할까지, 그 다음에 갈바닉이 하는 역할까지를 피부 구조에 같이 좀 넣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밖에도 뭐
타고 들어가려면 과립층은 피부를 보호해준 역할을 하고 유급층은 피부 표피에서 제일 두껍고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것까지 굳이 알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알면 좋겠지만 알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여기까지만 훑는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없어야 됩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니까. 네. 그러면 좋아요, 저는 사장님. 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피부 구조 1타 강사 같은 느낌이 확실하게 드는 유선주 사장님의 네, 오늘 준비한 강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너무 쉽게 이해되시죠?